마진이 70% 80%까지 남는 제품이 있어요. 마진 많이 남네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 아마도 때문에 역마진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병행 수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행 수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병행 수입 뭔지 아니?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치. 간단하게. 맞아. 병행 수입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없어. 원래 병행 수입의 뜻은 브랜드 상품을 가져와서 파는 거, 약간 이런 걸 병행 수입이라고 말하거든. 뭐 중국 사입 이런 말도 있고, 뭐 아니면 수입 판매 이런 말도 있고, 각각 사람마다 좀 부르는 말이 다 다르긴 해. 근데 어찌되었건 내가 지금 말했던 병행 수입이라고 했건 아니면 중국 사입이라고 했건 수입 판매라고 말을 하건 그 어떤 거가 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물건을 구매를 해서 사업자 통관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창고에다가 물건을 쌓아두고 물건을 나가는 방식이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병행 수입이야. 이런 방법은 사실 예전부터 판매되어진 방식 이기 때문에 딱히 부르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들 병행 수입이라고 부르지. 정확하게 말하면 병행 수입은 아니야. 왜냐면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지금 형태를 그냥 병행 수입이라고 부를게. 병행 수입을 시작하기 전에 오해하시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첫 번째, 병행 수입은 돈이 많이 든다. 정말로 돈이 많이 들까? 그렇진 않아. 사실 병행 수입도 무조건 엄청 많은 초기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 소량으로 사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는 정말로 100만원? 더 작게는 막 20만원, 30만원으로도 시작이 가능해. 그 대신 20만원, 30만원 재고를 가져왔는데 난 매출 1000만원 만들래요 하면은 마진을 몇 프로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처음 시작하는데 자본금이 적다 그러면 매출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지. 하지만 적은 돈으로 시작은 할 수 있다.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주부들 같은 경우에 좀 부업으로 생각하신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지. 그리고 두 번째가 창고를 가져야 된다. 그치, 옛날에는 사실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조업이고, 뭐 공장 직송, 공장에서 직영, 뭐 이걸 D2C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었지. 요즘에는 대부분 OEM이나 ODM 아니면은 물건 작게 구매해서 내 브랜드 붙여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 큰 규모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창고가 있고 그 창고에서 물건이 나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소규모로 물건을 가져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내 창고가 있지 않고 우리 집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도 3PL이나 4PL이라고 말하는 창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물건 맡겨놓고 진행을 하면 내 창고 없이도 진행이 가능해져. 자, 그리고 세 번째,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재고 위험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걱정하시는 거겠지.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두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못 팔면 물건 못 팔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도 되잖아. 근데 어찌되었건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가져와서 창고에 놔두고 물건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가 안 팔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 근데 소량으로 구매를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재고를 엄청 많이 막 100개, 200개? 그 정도도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20개, 30개 정도로도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웬만큼 광고를 하면 웬만큼 다 팔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너무 재고가 많이 남을 거야? 그렇진 않아. 대부분 다 팔리고, 정말로 안 팔린다 그러면은 폐기를 하게 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병행 수입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자, 일단은 병행 수입을 진행을 하려면은 물건이 있어야겠지. 물건 소싱부터 해야겠지.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 예를 들면 내가 생산을 하겠다, 제조를 하겠다 그러면은 중국 공장부터 찾아볼 테고, 아니면 어딘가에 만들어진 물건을 그냥 조금 소량 수입을 하겠다 그럼 뭐 1688이나 뭐 이웃시장 같은 곳을 찾아보겠지. 제조를 생각한다면 알리바바닷컴 쪽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예전에 만들었던, 비슷한 상품을 만들었던 공장을 찾아보는 게 가장 빠를 테고, 기성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면 1688.com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해오는 게 가장 빨라. 뭐 1688.com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로 찾을 수 있고, 근데 1688 같은 경우에서 키워드로 찾을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건 이미지 찾기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을 이미지를 따와서 그 제품을 1688에다 이미지 올려서 비슷한 상품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거고, 그 다음에 좀 만약에 내가 키워드로 상품을 찾았다, 기성 상품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상품, 예를 들면 뭐 볼펜을 찾았다 그러면 볼펜이라는 걸 파파고나 구글 번역 같은 곳에서 번역을 돌린 다음에 그 볼펜이라는 중국어를 키워드로 넣어봐. 키워드를 찾으면 1688이나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로 나열을 많이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뭐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S 플립 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소형의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나열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키워드가 볼펜이라고 하더라도 검색되어진 단어, 검색되어진 중국어를 다시 파파고로 돌려보면 그 안에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제품을 좀 더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면 좋겠어. 자, 그렇게 해서 뭐 알리바바닷컴이 됐건 아니면 1688이 됐건 해서 물건을 구매를 했어. 근데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에 사실 해외 카드가 먹히거든. 그리고 알리바바닷컴 같은 경우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공장들이 다 들어가 있어. 인도, 뭐 파키스탄, 캄보디아 이런 것도 공장이 대부분 다 들어있어서 딱히 문제되는 게 없거든. 우리나라 인천항까지 넣어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통관까지도 진행해주세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거든. 공장 같은 경우엔 관세사들도 다 껴있기 때문에. 근데 1688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1688은 원래대로 하자면 중국 내에 도매 사이트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산다는 걸 가정하에 만든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내륙 운송밖에 안 해줘. 그래서 만약에 너가 1688에서 기성품을 구매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중국 내에서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 뭐 그런 거 우리는 흔히 배대지라고 말을 하지. 그렇게 배대지를 찾은 다음에 1688에서 구매한 물건을 배대지로 보내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688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도매 사이트라고 그랬지? 중국 도매 사이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카드가 잘 안 먹어. 그럴 경우에 대부분 구매대행 사이트를 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대행과 배송대행까지 대부분 다 같이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1688에서 정말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구매대행 사이트에 견적을 의뢰해서 견적을 뽑은 다음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그래서 물건이 도착을 하면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 뭐 우리나라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다면 사실 불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대부분 썸네일에 있는 이미지의 사진이 와. 아직까지 중국 1688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에 있는 사진과 실제 물건이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고 불량률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OEM을 하건 ODM을 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거품검수, QC라고 하지, 퀄리티 컨트롤. QC는 반드시 하는 게 좋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곳에서 두 번, 세 번 구매를 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퀄리티 컨트롤, QC를 진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QC가 되지 않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문제가 생긴다, 반품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국 내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좋고, 자, 그렇게 QC까지 다 끝난 제품은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겠지. 아까 전에 알리바바닷컴도 마찬가지고 이제 1688에서 구매한 물건도 한국에 도착을 하면 통관을 진행하겠지.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거나 특검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통관을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받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 그걸 안 받을 경우 통관이 되지 않아. 이제 물건이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지. 근데 이 통관할 때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내야 돼. 관세와 부가세. 부가세는 다 알지? 내가 사는 물건의 10%를 내야 되는 거고, 관세는 뭐냐? 해외에 있는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아무래도 노동력이 좀 저렴하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우리나라 산업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관세라는 부분을 부과를 해. 그래서 높은 거는 뭐 13%, 관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관세가 좀 적은 품목들도 있지. 거기서 이제 관세를 안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CO라고 하는 원산지 증명서야. 우리나라는 FTA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꽤 많아. 그 나라에서 생산되어진 제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수입이 가능해지지. 근데 이 CO를 받는데도 금액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내 물건, 내가 수입하는 물량이 소량일 때는 그냥 관세를 내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내가 가져오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FTA가 적용되는 원산지 증명서를 꼭 받아오는 게 관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항구에서부터 내 물건을 놔둬야 되는 창고까지 트러킹을 해야 돼. 흔히 말하는 국내 배송이라고 하지. 조그만 경우에는 택배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물건이 좀 많거나 부피가 큰 경우에는 화물차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많아. 거기까지 들어가면 물건을 팔 준비가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얼마의 물건을 가져오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진이 70% 80%까지 남는 제품이 있어요. 1,000원짜리 사왔는데 10,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이런 제품도 있을 거고, 어떤 건 뭐 마진이 한 20% 30% 보는 제품들도 있을 거야. 중국 1688에서 본 가격이랑 우리나라 스마트 스토어에서 본 가격이랑 뭐 한 20, 30% 차이 나는 가격도 있을 거고, 저렴한 제품일수록 굉장히 마진율이 많이 나 보이는데, 그러면 막 80% 90% 남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더 중요한 광고비가 들어가지.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해줘서 어느 정도 물건이 올라가야지 물건이 팔리는 구조기 때문에 광고가 거의 필수적이거든.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저렴한 물건, 마진 많이 남네 그래서 가져오게 되면 아마도 광고비 때문에 역마진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물건은 좀 지양하고, 1688에서 한 10,000원 정도 이상에 판매되는 물건이 한 30% 40% 정도의 이득이 난다. 그러면 가져올 만한 것 같아. 오늘은 이제 병행 수입, 중국 사입 이런 걸로 불리는 수입 판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 수입 판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돈을 버는 이커머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방법이야. 수입 대행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본이 적은데 매출을 많이 낼 수는 없는 구조가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방법을 한번 배워놓으면 계속 이후에도 이커머스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 정도는 병행 수입을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네. 오늘은 이렇게 병행 수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다음에 또 관련된 내용도 좀 많이 더 진행을 할 거니까, 이 내용이 듣고 싶다면 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면 많은 병행 수입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안녕.